그렇게 되신 거군요. 제가 저기 그 며칠 전에 김영철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하게 됐더니 롱탭을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그 바로 하시는 말씀이 가끔 이제 냉면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저도 냉면 좋아하고 그 그러시구나. 김영철 선생님이 그 원래는 이북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 선친은 이북이라서 저도 그건 몰라요. 네, 그래서 어쨌든 냉면을 한 1년에 한두 번 같이 먹는데 네. 냉면 같이 먹으면서 이제 선생님 나오시기로 했다고 얘기했더니 그때 김영환 선생이 밥을 먹는데 그 진화 생물학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 무슨 얘기하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 막 이제 진화 심리학이 너무 이제 핫해져가지고 뭐 스티븐 핑커니 무슨 뭐 어쨌든 뭐 다 그쪽으로 수정되는 느낌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좀 달라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김경원 선생님이 아주 일찍부터 진화 심리학을 아주 빨리 가셨구나. 사회학에서 잘 안 하는 걸 했죠. 네. 커뮤니티 멤버도 뭐 사실은 좀 그랬고 저는 사회학과 선생님이 없었어요. 사회학과 박사인데 그거 보면 선생님께서 좀 이 사이언스 오리엔티드된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전 지식이 뭔가를 알고 싶었어요. 근데 지식엔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잖아요. 네. 필로소퍼들이 철학자들이 어프로치하는 방식이 있고 소시올로지스트들이 어프로치하는 사람이 있고 사이콜로지 오브 나리지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anthropology of science도 있고 다 디스플리너리 그거에 따라서 달라. 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가 달라요. 근데 저는 그냥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 그게 번역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도 어프로치 해보고 저렇게도 어프로치 해보고 저렇게도 어프로치 해보고 해서 지식이라는 걸 좀 트라이앵귤레이트 해보고 싶었지 저는. 지식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책은 약간 우리가 규칙 따르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굉장히 리덕셔니스틱하잖아요. 약간 제가 많이 썼지만 규칙 따르기 굉장히 사회학적이다 그러겠지만 그 뭐라 그럴까 분명히 사이콜로지컬 디멘전도 있고 또 필로소피컬한 어떤 인디비주얼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제가 그 과학사회학의 매력을 느꼈던 거는 그 마나임도 그렇지만 그 마나임 거를 연장하고 거기다 듀케임을 붙인 게 스트롱 프로그램이에요. 스트롱 프로그램인데 소시올로지 사이언티픽 knowledge라는 게 사람들은 그걸 또 무식한 사람들은 마크시즘적인 접근이다. 아니 마크시즘 전혀 아니에요. 듀케임적인 접근이에요. 플러스 메리 다글라스, anthropology 그다음에 그 어떤 뭐라 그럴까, philosophy of science, 메리 히시라는 어떤 philosopher of science 그거를 합친 어프로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interdisciplinari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헤스 말씀하시니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헤시. 제가 이제 아까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 책, 그 Bridges Philosophy and Sociology, Sociology of Science, Sociological Science 이거 보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제 브로디에 비판하시면서 그 제가 느끼기에는 그 비판의 방식이 이건 너무 좀 정치적 내지는 사회적 쪽에만 너무 편중돼 있는 거 아니냐. 그 브루디에의 생각이 오히려 약간은 좀 더 사이언티픽한 그런 사이언스 쪽에서 좀 밸런스를 줘야 되지 않냐라는 것처럼 쓰신 걸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이해하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지식장과 이제 그 지식인 혹은 뭐 사회학자라고 한다면 그 지식장과 사회학자와의 관계가 결국에는 사회학자가 자신의 이론을 지식장 안에서 투쟁의 형태로 서로 이제 내놓고 또 피드백을 받고 이제 싸움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상징 권력 뭐 어떤 권력을 얻게 되고 뭐 이런 구조인데 그 구조가 브로디에는 이제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나라는 사회학자라는 주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내가 받은 어떤 그 나라는 어떤 주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뭐 나의 이론이라든지 뭐 이게 아니라 나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나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사회적 어떤 뭐 그걸 마비투스라고 해도 좋고 뭐 이런 것과 또 따로 떨어질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의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제약된 나라는 존재
나의 이론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 그거가 아니야. 제가 좀 잘못 예, 읽었나요? 네. 그 보르디유의 그거 우리가 relational epistemology라고 해요. 이제 관계적 인식론이라고 네네. 해야죠.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거는 제 얘기를 해볼게요. 김경만이가 누군가를 안다는 거는 단순히 내가 만들어낸 이론이라든가 내가 지금 주장을 하는 걸로는 이해하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뭐냐면 그건 이제 뭐 그 보르디유가 그건 카시로한테 갖고 왔다고 에르네스트 카시로한테 갖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뭐 카시로뿐이겠어요. 그 relational epistemology라는 게. 그거는 뭐 저기 만화임에도 나오죠. 다 나오죠. 네, 다이내믹 뭐 그건 무슨 소리냐면 relativism. 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장이라는 거는 밖의 세계하고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들도 네네. 보통 뭐 여기 지나가다가 뭐 커피 먹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이거 그렇게 재밌다고 네. 하겠어요. 네. 뭐 피트겐슈타인이 그랬다며 둘이 철학자고 얘기하면 나무가 어쩌고 그러지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네. 빨리 지나가라고 우리 철학하고 있다고. 네. 우리가 하는 얘기 뭐 잘 모르지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르디유 얘기는 그거야. 제가 볼 때는요. relational epistemology라는 거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의 함수냐면 장 전체의 네트워크의 함수예요. 네. 나의 relative position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어디 있냐. 네. 그럼 제가 김경만이가 이 사회과학의 장 안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는 거는 내가 몸담고 있는 예를 들어서 philosophy, social science 필드에서 내가 뭐 그냥 좀 쉽게 좀 브루트하게 얘기하면은 인용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느냐. 네. 얼마나 attention의 attention 스페이스의 중심에 서 있느냐. 네. 보르디유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용받는 많은 사람이 보르디유예요. 그건 라투르도 아니고 뭐 하버마스도 아니에요. 뭐 단연 보르디유예요. 그 왜냐면 경영학 경제학에서도 보르디유를 인용하니까. 그거는 파워풀한 거죠. 그 뭐냐면 보르디유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 몰라요. 그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는 나 혼자 몰라요. 상대적인 걸로 장에서의. 네. 그 얘기예요. 나의 티오리는 그러니까 나의 상대 애니미들, 인텔렉츄얼 애니미들, 지적인 적수들의 어떤 것들을 내가 얼만큼 subdue했느냐, 눌렀느냐, 거기도 또 새로운 이론을 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symbolic power죠. 그 amount of symbolic capital이고. 그러니까 everybody가 그걸 통해서 struggle 한다는 거예요. 내 relative position을. 제가 그 얘기했더니 한국의 독자들이 글로벌에서 아니 학문을 1등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저는 뭐 온갖 쌍욕 다 먹었잖아 거기서. 학문은 저기 면벽자산하고 저기 진리를 해서 하는 건데 왜 그건 보르디유 얘기예요. 김경만이가 아니야. 저는 한국 독자들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여기서 떠들지 말고 보르디유한테 가서 하라고. 챌린지하고. 그게 제가 이제 바로 궁금해지는 거는 논리적으로 여기에 그 지식인들의 집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식인 집합들 중에 뭐 하이어라키가 마치 생겼다고 가정하자고요. 하이어라키가 생긴 게 아니라 있죠. 뭐 당연히 너무 많죠. 네, 일단 가정하자고요. 네네. 그럼 1부터 뭐 100까지 이렇게 층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A라는 사람이 그 중에 이제 뭐 3위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뭐 B라는 사람은 뭐 1위 자리에 올라가 있고. 네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는 요 위계 질서 안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딴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게 결정되는 건데? 아니,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하더라도 네네, 네. 그건 요 지식장 안, 요 안에서만 아니 그 돈을 지식 이야기하죠. 장 안에서 네. 관계라는 거야. 그 밖하고 관계가 없죠. 그럼 제가 사회학자인데 네. 우리 집사람이나 딸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그 사람들은 관계 없어요. 제가 인정받는 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A라는 사람이 쪽에 포커스를 요 장에 맞추지 말고 만약에 그 A라는 사람에 맞춘다면 이 사람도 여러 가지 장에 걸쳐져 있을 거예요. 역할이. 뭐 한편으로는 지식장에 걸쳐져 있을 것이고 네네네. 한편으로는 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뭐 주민들의 장에 걸쳐져 있을 것이고. 그거 근데 선생님 식으로 그렇게 보르디유가 그러면 화내. 아무거나 다 장이냐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사람들이 좋습니다. 장이냐고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10분 이제 받아들여서 그걸 네. 좀 그 장이라는 개념이 아니 내가 보르디유를 디펜드 하자면 안 되니까 만약에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그 마나임이 이야기하는
그 뭐 개별적, 뭐 특수적 이데올로기와 총체적 이데올로기의 차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장이라는 것도 그냥 만들면 장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어떤 총체성을 띄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전체 사회 구조 안에서 그거 아니야, 선생님. 그 장이라는 거는 마이크로코즘이에요. 마이크로코즘이라는 건 소우주야. 그건 뭐냐면 장에 들어가려면 볼듀마르에는 일루시오라는 게 있어야 돼. 환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철학이나 이론이나 하면 밥 나옵니까? 그야말로 밥 안 나와. 어렵죠. 인문학 하잖아. 네. 뭐 진리 탐구가 되었죠. 진리 탐구 난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일루시오가 있고. 볼듀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꼭 진리 탐구가 아니야. 그건 우리나라 학자들이 좋아하는 얘기고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그래요. 공부할 때 그러면 내가 뭐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가서 진리를 탐구해봐야겠다. 난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별로. 좀 너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난 진리 탐구보다는 지금도 공부하는 이유는 난 재미로 하는 거예요. 뭐 진리가 저기 있어서 내가 진리를 아니 그 재미라는 건 어떤 의미냐? 그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뭐 다른 어떤 걸 읽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클리포드 기어츠가 옛날에 읽었지만 좀 더 알아야겠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누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나? 난 좀 알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아도르노도 그렇죠. 아도르노 읽다 보면 뭐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아도르노 읽으면 피곤하죠. 죽겠지. 하버마스 마찬가지예요. 저 하버마스 볼주 20년째 읽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또 어렵죠. 제가 마스터한 부분도 있지만 마스터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intellectual curiosity야. 그건 제가 제 친구들하고도 나눌 수 없는 거하고 제 집사람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거하고 딸들하고도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그게 장이에요. 그런 나쁘게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거의 꽂힌 애들. 밖으로 나가면 꽝이에요. 근데 그 지식장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음악의 장도 있고 볼륨의 다 하잖아. 그러니까 마네, 모네, 이게 무슨 근데 뭐. 그 장이 선생님 말씀은 이제 임의적으로 막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건 그런 인트레스트를 일루시오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네. 거기서 뭔가 컴피티션을 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주식을 잘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도 장이 됩니까? 글쎄, 그것도 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그건 내가 볼 때는 안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안 그 되는 일루시오라는 걸 그 주식하는 사람들도 갖고 있지만 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서 무슨 주식을 잘한다 그래서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 나 주식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투자의 귀재라고 해서 에브리데이 투자의 귀재일까 그 사람이 망하지? 어느 날은 망하잖아요. 뭐 그렇죠. 따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하버마스는 망하지 않지. 랭킹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그걸 위트겐슈타인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프랙티스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대학원에 가면 실러버스 받잖아. 해보셨잖아요. 네. 그 실러버스 받으면 리딩이 나오잖아. 네. 누구누구 읽어라 그러잖아요. 그건 강제야. 네. 그게 우리가 라투르 좋아하는 말로 obligatory passage of point.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장애 간 어린애들이 그게 어린애들이 늙은이든 뭐 50에 공부를 하든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디나이 할 수 없는 대가들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니 제가 요새 저 인터넷 보고 혼자 저 유튜브 보고 타이치 저 태국권 연습하고 있거든 내가. 네. 그래서 혼자 마스터했어요. 혼자. 네. 혼자 마스터지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면 저건 가짜. 장에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장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있어. 네. 그 타이치의 세계를 보면은 유튜브에 수백 수천 개가 올라와 있어요. 네. 자기가 잘한다고. 근데 제 사부들은 다 중국에서 챔피언들이야. 왜냐하면 그 떨어지는 사람들 걸 보잖아요. 네. 그럼 자세 완전히 망쳐. 그 1등한 사람들은 그 세 사람, 제 여자 사부 세 사람, 남자 사부 하나인데 물론 그 화면에서만 사부지. 그 사람들 내가 있는지 주소는 모르겠지만 그건 차이니즈 챔피언이야.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자세가 달라. 제가 이렇게 보면 엉터리들이 막 올리잖아 거기다가. 그건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 타이치의 세계는 제가 볼 때는 장애예요. 필드야. 왜냐하면 그 아비투스가 있고 누가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페이하미지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대가다. 그냥 뭐 우리 그 영상 보면 이래요. 감상. 50된 고가민이 나와서 20세 그 챔피언이었거든. 50세가 된 3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늙었어. 그래서 감상하라고. 대가의 그 타이치를 감상해라. 그건 역시 뭐 넋이나 뭐 침이 질질 나오지. 너무 잘하니까. 그러나 이제 그 이상한 똘마니들이 올린 거 보면 그건
그건 아니야. 좀 그러면 우리가 알지. 장애 있는 사람. 그게 대가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는 그 태극권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입니까? 아니면은 선생님의 직관입니까? 아니죠. 직관이 아니라 그게 규칙 따르겠죠. 쉐어하는 거지 내가. 태극권 동호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랑 왜 저게 1등이냐. 손 하나 놀리는 게 달라요. 이 손바닥 하나 이렇게 하는 게 같이 해도 이렇게 보이는 거야. 제가 태극권 그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본 게 지금 1년 됐어요. 그 처음엔 좀 몰랐지. 쟤도 잘하는 것 같고 쟤도 잘하는 것 같아. 아 저건 가짜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거 하나 1년 보면 알 수 있어. 근데 그게 룰 팔로잉으로 될까요? 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비트겐슈타인이면 룰 팔로잉. 왜냐하면 규칙을 따르는 보통 이제 그 대가들을 보면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야구 예를 들면 그렇죠. 뭐 고등학생들 야구 폼을 보면 훨씬 더 교과서적인 폼인 경우가 많습니다. 룰 팔로잉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중고등학생들이 타격 폼이나 이런 걸 보면. 근데 정작 이제 프로 선수들 중에 잘하는 선수들 보면 룰 팔로잉 잘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그거. 네. 그러니까 그냥 막 한다는 거지 지식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막 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러니까 뭐 이승엽이 뭐 끌어치기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뭐 다리 하나 들어갔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다리 타법 이런 거? 안목 있는 사람 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아주 좋은 폼이야라고 한다는 보이죠. 거죠. 보이죠. 그렇게 되면 그 룰 팔로잉하고 조금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게 룰 팔로잉이에요. 그게 대논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tacit knowledge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마이클 펄라니가 tacit knowledge라는 것도 그것도 비트겐슈타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논쟁이 뭐냐면 네. 암묵적인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explicitly 뭐 어떻게 치는 게 그러면 제일 잘 치는 거야. 말 못해요. 그럼 타이치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 폼이야. 그건 모르죠. 그러나 하는 걸 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효도를 써보세요, 선생님. 효도 어떻게 해야 돼? 집에 못 가실 걸 효도 쓰다. 그러나 우리가 효도가 안 한 건지 한 건지는 알아. 그렇죠? 우리는 그게 비트겐슈타인 얘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처런 어떤 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훨씬 더 교과서적으로 폼이 예쁜 거죠.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가르칠 때 뭐 이런 이게 이제 이런 폼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전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해서 선생님과 차이가 좀 큽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룰 팔로잉이라는 것을 보면 그거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첫 번째로 일단 일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편성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겠습니다. Generally accepted.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Generally accepted라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고등학생들의 폼이 훨씬 더 Generally accepted 되기 쉬운 거죠. 왜냐하면 뭐 딱 교과서대로 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는 그 폼을 따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그러니까 룰 팔로잉으로부터 룰 팔로잉이 오히려 적용이 안 된다고? 벗어난다는 야구의 케이스. 네, 야구의 케이스에는. 물론 이제 비트겐슈타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언어 게임 얘기할 때 이제 그 야구라는 건 어쨌든 치고 나서 3루로 달리면 안 되니까 1루로 달려야지. 이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룰 팔로잉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만약 그렇다고. 네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타이지, 그러니까 태극권 말씀하신 걸 이제 비추어 보면 우리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쪽에 딜레마를 겪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 하면 이승엽의 폼이 좋은 폼이라고 알기 위해선 물론 텍스처럴한 폼이 어떤 건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르고는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필 사람은 아무도 없지. 네. 처음에 그렇게 해서 배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야구 감독이라 하더라도 딱 이제 폼을 보면 쟤는 오늘 컨디션이 좋아, 쟤는 나빠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있고 어떤 감독은 잘 모릅니다. 그럼 이제 통계만 보겠죠. 선생님이 싫어하시는 정량 분석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선수에 대한. 근데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직관이란 말씀 드린 이유가 그건데 룰 팔로잉을 넘는 어떻게 보면 브레이킹 룰을 하는 어떤 지점이 오히려 진짜로 최고수의 혹은 가장 아름다운 어떤 걸 볼 수 있는
안목과 관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태국어 말씀하실 때 선생님께서는 좀 다른 얘기인데. 룰 팔로잉을 쉐어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룰 팔로잉의 어떤 그 국면에 참여하셔서 그 눈으로 봤더니 태국권을 하는 대가들을 건 다르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룰 팔로잉의 공유에 참여해서 보는 거의 수준도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어쩌면은 더 다른 기원에서 오는 어쩌면은 태극권을 보시면서 선생님께서 30년 전에 보셨던 발레 공연의 무언가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거기 적용될 수도 있는 그건 사실은 발레 룰과 태극권의 룰은 다른 선생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거는 뭐 우리 어려운 얘기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뭐 인터널 릴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피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근데 그 얘기를 거기 적용하잖아. 그러면 지금 고수가 돼 갖고 네. 그거는 어떤 playing a game 할 때 내가 인터널 릴레이션에서 그 안에 있는 애들한테는 그게 이제 최고수야. 그리고 최고로 보여. 근데 그걸 브레이크 한다는 거는 네. another rule of game에 another internal relation. 근데 그걸 추종하는 애들이 또 나와니까 쿤의 패러다임을 깬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는 거. 쿤이 그렇게 왜 게슈탈트 스위치라고 근데 그게 그랬겠어요? 정상 과학이 되진 못하잖아요. 정상과학이 아니죠. revolutionary science지. 그러니까요. 당연히. 근데 결국에 쿤은 정상과학이 그런 식으로 결국에 혁명을 통해 가지고 A라는 정상과학이 B라는 정상과학으로 옮겨가고 B라는 정상과학이 또 C라는 정상과학으로 옮겨간다는 얘기니까.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네.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들의 야구 폼이 계속 텍스트에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지. 그건 난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난 야구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텍스트 폼이 뭐 텍스트 폼이라고 할까 하여튼 뭐 베이직 폼이 있다고 치자고요. 네. 근데 그게 왜 뭐 항상 스테이 푸트 그게 그것도 맞는 바뀔 수 말씀입니다. 있죠. 바뀔 수 있죠. 바뀔 텍스트가 수 바뀌잖아. 바뀔 흔히 수 말하는 게 그거예요. 텍스트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애들은 새로운 폼이 아이디어라는 폼으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쿤을 소시올로지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룰을 근데 그 룰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그건 굉장히 그게 로티 하버마스의 논쟁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누가 룰을 브레이크할까? 그럼 하버마스는 야 논쟁해봐 누가 이기나. 로티는 그런 거야. 야 바보야 논쟁해서 안 되고 상상력으로. 새로운 상상력 있는 애가 새로운 걸 갖고 나와야 돼. 그래야 논쟁할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진리와 문화변동의 정치학의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디베이트의 그거고 사실 저 책은 제가 미국에서 내려고 했는데 뭐 하여튼 어떤 이유가 있어갖고 좀 서둘러서 내느라고 한국에서 냈는데 언젠간 저거 번역 그래서 저 계약할 때도 저건 번역해도 저 판권은 아무 관계 없어요. 저건 그냥 미국에서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러셨구나.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한국에서 아무도 안 읽지만 저 책은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책이에요. 사실 서양에서도 하버마스 로티 디베이트가 아직까지도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런 어떤 철학의 정말 뭐 메가톤급들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요. 근데 전 용어 상박의 논쟁에 저거 보면 불꽃이 튀겨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몇 년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90년대 초중반 이때 로티가 좀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을 했었고 하버마스도 또 이제 80년대서부터 계속 이제 이쪽에 미국 쪽 넘어와가지고 활동하면서 이제 떠올랐을 때 그때 붙은 논쟁이라 사실은 저 사람들은 역사적인 뭐, 의미가 저 사람들은 몇 번 논쟁했는지 기억도 못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시 좀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어렸을 때 꿈은 뭐셨어요? 나 어렸을 때 꿈 없었어요. 초콜릿 또 까먹고 그래 뭔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뭐 무슨 뭐 우주 비행사든 뭐 없었어요. 대통령이든 나는 초등학교 때 연극부 선생님이 연극하라고 하도 따라다녀서 그 선생님 띄어내느라고 난 죽을 뻔했고. 이유가 있었겠네. 뭔가 재질이 보였으니까 그러셨어요. 아 연극 재질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나 따라? 몰라 나는 왜 날 보고 연극을 하는지. 혹시 뭐 미남이었거나 그랬어요? 아니 모르죠. 동극부. 동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극. 아동극. 동극이라고 아, 그랬어요. 네네네. 그때. 그럼 중학교 가갖고는 뭐 전 꿈도 없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좀 약간 제가 약간 편집증적인 게 있지. 난 싫은 건 안 해요. 우리 하여튼 뭐 여러 사람한테 욕 먹지. 주위 사람들한테 자기 좋은 것만 해. 공부는 내가 해보니까 제일 재밌는 게 이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에는 어떤 공부 좋아하셨어요? 중고등학교 때? 옛날엔 무협지. 아, 무협지 좋아했죠. 그러니까 뭐 한자 공부는 따로 안 해도 옛날 무협지는 그냥 완전히 뭐 한자 범벅이었어요. 네. 요새 같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방학 동안에 무협지 보고 그냥 뭐 시험 때나 공부하고. 그 선생님 시절에 보면 그렇게 무협지가 인기였어요. 굉장하죠. 네, 그 저희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희 선생님 세대는 세대만 아닌데. 해도 벌써 십몇 년 아래니까. 네, 저희 세대는 김용정도 영웅문 이런 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난 영웅문을 한번 볼라다 쓰러졌어. 그런데 재미없어서. 제 형들, 제 동네 형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 한 10년, 뭐 8년, 10년 이렇게 형들 보면 이게 무협지 글도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만화가게 가면 빌려주는 무협지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무협지를 그렇게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전 무협지 본 게 내가 이런 이론하는 거에도 도움됐다고 저는 어떤 날은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어떤 점에서? 왜냐면 무협지가 요새 무협지가 아니야. 옛날 무협지는요. 선생님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건 뭐야. 제일 제가 군협지라는 거 있는데 이래 하나에 500페이지. 네네네. 그런 게 10권이야. 네네네. 거의. 근데 그것도 한 단이 아니야. 두 단이야. 두 단. 네네. 네. 뭐 레토릭과 말과 네. 그런 어떤 뭐라 그러나 굉장히 얘기 스토리의 전개가 탄탄하죠. 네네. 마지막에 막 비극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막 슬프고 나중에는 뭔가 글쓰기라는 거는 지금 뭐 하버드의 저런 브루너나 무슨 그런 사이콜로지가 다 지금 뭐 사이코메트릭스 그래갖고 뭐 산수라고 얘기하면 표현도 화내겠지만 하여튼 그 뭐 통계 이런 걸로 하잖아요. 네. 근데 저런 브루너 같은 사람은 사이콜로지의 가장 프로토타입이 내러티브라는 거 아니야. 얘기라는 거, 스토리텔링. 그럼 지금 뭐 그게 뭐 저런 브루노의 얘기만이겠어요? 케네스 걸겐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하는 거고. 지금 내러티브 뭐 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연극이나 퍼포먼스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철학의 시대도 갔어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아규먼트하고 오래전에 간것 디베이트하고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장르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뭔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리차드 로트의 유명한 말로 그 말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은 난 로티를 좋아하는 점도 있고 싫어하는 점도 있어요. 근데 all the way 나보고 로티안이라고 얘기하면 난 뭐 그런데 로티가 그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문학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 퍼포먼스에서. 제가 로티하고 그 메일 한번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리처드 로티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회학자들이 이제는 그런 어떤 theoretical debate 이런 거 말고 empirical한 걸 해서 그런 어떤 performative dimension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선생님 책에도 나오죠. 에스노그래피. 그걸 거기서 deeply 민소각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 네네. 굉장히 그런 어떤 lived experience라고 얘기하나, phenomenology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bring to the surface라고 해야 되나, 표면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철학적 논쟁. 난 하버마스 로티 논쟁에서는 로티가 이긴 것 같아. 내 느낌에는요. 물론 평가도 그렇게 했지만. 하버마스는 제가 볼 때는 로고센트리스트예요. 논리 중심적.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선생님 질문은 아까 어렸을 때 뭐 하는 게 좋았냐니까 좋은 게 없네. 아니 근데 무협지나 보고 그냥 아니, 근데- 저기 저 뭐야 여시나 까먹고 초콜릿이나 엄마 졸라서 근데 까먹고. 무협지 말씀은 뭐 제가 생각할 때 완벽하게 뭔가 들어맞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소룡까지 갔지. 계속 느끼는 건 어쨌든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막 드리려는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 내러티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계속 저도 이렇게 선생님 이 책 저 책 보니까 선생님이 제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또 그러실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제가 그렇게 많이 부정을 했나? 제 느낌은 제 느낌이니까 저는 선생님이 롤티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은. 로티를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해요. 근데 브루디보다 지금까지는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로티를 좋아하죠. 네, 제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로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느낌을 많이 제가 받았어요. 지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두 사람을 꼽으려면 볼듀하고 로티예요. 둘은 근데 대척점에 서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뭐 로티는 볼듀 되게 싫어할 거야. 볼듀는 로티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데 저는 볼듀 콜레지 드 프랑스 취임연설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볼듀를 읽기 시작했어요. 렉처 온더 렉처라는 거. 그 제가 거기 네, 여기 써놨잖아. 말씀하신. 네. 내가 여기 뭔데 여기 올라와서 강연에 관한 강연에 관한.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 지적
장의 지형을 그리는 거고. 네, 네. 내가 뭐 잘나서 여기 와서 하냐.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사회가 나를 여기 오게 해준 거죠. 이것도 셀프 인디케이션이죠. 셀프 인디케이션. 자기 장에서 내가 난 어디서 읽었나? 레vi 스트로스가 옛날에 보여준 머리를 쓰다듬었대. 아, 근데 그렇습니다. 보여주가 되게 기분 나빴다고 썼어요. 내가 언젠가 올라가서 레vi 스트로스 너 각오해. 내가 때리지 못하겠지만 지적으로 내가 너를 지식장에 사과 붙겠어. 그럼 로버트 모르톤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건 더해요. 로버트 모르톤은 굉장히 나쁘게 평가하죠. 볼주가. 그건 굉장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난 볼주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색적으로 막 그 모르톤이 굉장히 가난한 집 아들이에요. 네.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시립도서관 책을 아침부터 가서 뭐 다 읽었대. 칼 막스가 박물관 가서 다 읽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읽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어떤 상류층의 아비투스를 흉내낸다고 되게 미워하지 볼주가. 뭐 자기도 나중에 상류층 되지 않았나 볼주도 나도. 이제 무협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선생님의 어떤 그 롤티 말씀드린 이유도 그렇고 롤티가 이야기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새로운 내러티브를 통한 어떤 제가 느끼기엔 정화 뭐 이런 거로 느껴지거든요. 정화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냐가 문제죠. 근데 이게 정화라는 표현은 제 표현입니다. 네, 근데 움직이는 거. 네, 근데 이제 이거 정화라는 게 그냥 움직이게 되는 게 이제 정화라고 했을 때는 T1 시점과 T2 시점의 혁명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반성을 매개로 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거기에 게재되는 것이 저는 그 로티에게서는 어떤 새로운 내러티브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선생님의 그 무협지 편력은 선생님께서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내러티브의 탄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연하죠. 내러티브의 탄탄함과 어떤 새로운 내러티브를 통한 해방? 제가 내러티브에 관심 갖게 된 거는 그 역사 철학 들으면서 그 내러티브에 관심 갖게 됐어요. 그 역사 철학에 이제 그 W.B. 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케임브리지의 정치학과 교수였죠. 근데 너무 웃겨. 그 영국 정치학과 교수, 정치학은 안 하고 철학만 해. 근데 그 갤리라는 사람이 그 following의 룰이 아니라 그 following의 스토리라는 개념을 갖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 뭐냐, 철학적으로. 근데 그걸 읽고 저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걸 제 거기 아마 거기 인용해 놨을 거예요. W.B. 갤리, following의 스토리가 뭔가.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화라는 표현이 저는 좀 그게 안 와닿는 게 그건 그냥 어린애가 엄마 무릎에 앉아서 엄마 이 얘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백설공주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엄마가 그러면 야 내 오늘까지 여기까지야 내일 하고 자 이제 시끄러 이제 여기까지 오늘 다 못 읽어 그러면 애가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텔레올로지컬한 거야. 그 결론을 애 따라서 끌려가는 근데 로티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 내레이티브의 메릿이라는 거는 로티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아까 하다가 까먹어서 못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로티의 그 글 중에서 뭐냐면 칼 막스가 얘기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모순이 오든지 데리다가 디퍼런스를 얘기를 하든지 whatever 어떤 얘기를 하든지 키 퀘스천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어떤 다른 방향으로 변하게 하는 거다. 그건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로티의 얘기는. 내가 막시즘을 갖다가 제가 그 미국 예일 가서도 제가 세미나 하면서 그 얘기했더니 막 사람들 웃더라고. 근데 제가 강의식에서 매일 쓰던 얘기야. 이거 오징어 튀김은 안 썼는데, 오징어 튀김밖에 안 썼는데 또 하나 제 주특기가 쓰는 게 뭐냐면 붕어빵 장사예요. 붕어빵 장사. 겨울에 붕어빵 장사 팔잖아요. 네. 근데 막시스트야. 네. 붕어빵 장사한테 갔어. 가난하잖아. 네. 그래 그러는 거야. 당신이 여기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추운데 손으로 호흡 불면서 붕어빵을 팔아야 먹고 살아. 저기 배 두드리고 잘 사는 애들이 셌는데 빌딩 주인들 봐라 저거. 다 이게 질곡과 역사에 무슨 뭐 루카치 뭐 얘기하면서 뭐 막시즘 전부 얘기하면서 네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계급 의식을 갖춰라. 계급 의식 갖춰라. 그렇지. 의식 고양행이지. 당신 그런데 근데 뭐 그러면 뭐 붕어빵 장사가 그러면 뭐 야 자본의 역사가 어떻고 다스 카피탈이 어떻고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나 교회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자기
위치에 만족하고 붕어빵 많이 팔고 남편도 막노동하지만 우리 너무 행복해. 애들도 이쁘고 밥 잘 먹고 살아. 이거에서도 마귀야 물러가라. 어떡할 건데? 붕어빵도 안 사면서 붕어빵도 안 사. 쓸데없는 소리. 그건 로트가 많죠. 제가 담론거에 방에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Theoretical discourse는 theory 하는 사람들끼리의 얘기예요. 근데 볼주 비판하는 건 뭐냐면 볼주 그러죠. 그걸 어느 면에서는 장해석을 인정하면서도 그게 보통 사람들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그건 스투피드하다. 난 볼주 거기서 페일리어했다고 봐요. 그건 이코노미스트들이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식한 보통 사람들한테 뭐 요새 승수 효과 갖고 난리치잖아. 뭐 1,000원을 쓰고 10,000원을 쓰고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 모르잖아요. 이코노미스트가 갖고 야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이런 관계다. 우리 필립스 커브라고 얘기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통화량을 어떻게 해야 돼? 훨씬 더 우리가 움직이지 그거에는. 뭐 막시스트들이 가갖고 질곡이 어떻고 무슨 컨트라딕션이 어떻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조응이 깨졌고 그건 먼 나라 얘기야. 보통 사람들한테는요. 난 그걸 갖고 철학이나 이론하는 사람들이 내가 너보다 superior하다. 위에 있다. 그건 되게 웃기는 얘기라고 봐요. 저는 이론은 하지만 이론가가 그러면 제가 뭐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아마 그날로 나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론의 의미는 뭔가요? 이론은 나는 그 안에서의 재미라고 봐요. For its own sake. 게임이네요. 그냥. 게임이라고 봐요. 나는. 그럼 또 게임이라고 하면 너무 허무하잖아. 근데 나는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게임이라고 봐요. 누가 또 고급 게임. 누가 오리지널하냐. 그게 몰턴이 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또 그러면 나 미워해요. 저거 무슨 1등 하려고 하는. 아니요. 그게 볼주 얘기고 몰턴 얘기예요. 왜 라이프니츠하고 뉴턴이 싸웠겠어요. 미적분을 갖고. 누가 먼저 발견했냐? 그럼 누가 하면 어때? 그 과학사회에 다 공통으로 우리가 유산으로 남는 건데. 왜 누구 이름을 붙여야 돼? 라이프니츠 제자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거. 뉴턴한테 뺏기면 안 된다고. 아니 뭐 찰스 다윈하고 왈라스도 마찬가지죠. 누가 먼저 발견했냐 갖고 찰스 다윈 식은땀을 흘리면서 왈라스한테 편지 썼잖아. 우리 같이 하자고. 지가 다 해놔서 무서워서 발표 못하는데 왈라스가 가서 발표한다니까. 그러면 누가 하면 어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누가 하면 어때 그거? 왜 싸우고 그래? 그 심지어는 뭐 그 제자가 발견했는데 뭐 선생 이름으로 내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사회니까. 그게 이제 에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붙이냐. 네. 그거에 대한 스트러글이 대단하죠. 지식인들. 그 지식인들은 뭘 먹고 사냐? 뭐 인류 공영 다 좋지. 뭐 진리. 저보다 오리지널리티예요. 내가 쟤보다 오리지널하지 않으면.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지식장에서의 투쟁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이상은 아니죠. 볼주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볼주식으로 이게 터미놀로지를 그렇게 쓰면 그렇고 모로턴식으로 얘기하면은 선생님은 어떠세요? 선생님은 왜 오리지널리티가 필요한가요? 지식장에서. 저는 좀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싶어.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 세계에 가보고 싶어요. 그 제가 아마 볼주 필로소피 소시올로지 오브 사이언스 앞에 인트로덕션에 그렇게 썼죠. 서문에다가. 네. 도널드 캠벨하고 제 선생님이 에드워드 쉴즈인데 네. 두 분 다 뭐 미국 사회학회 회장, 심리학회 회장을 대가들이죠. 네. 근데 맨날 말씀하시는 게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봐야 된다. 오리지널리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보고 싶었어요. 그냥 그냥 별다른 사명감이나 뭐 이런 걸 사명감 안 있다고 것이고. 그러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그러니까 뭐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겠다든가. 저는 지식인이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별로 생각 안 해봤어.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많이 해봤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그 example이 생시몽이에요. 네네. 그렇죠? 프렌치 레볼루션 때. 네. 생시몽이 저 강남에 집 500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농담이고. 네. 프랑스에서 그 부동산 재벌이었잖아요. 네.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네. 생시몽이 그랬잖아요. 지식인들 다 죽여야 된다고. 저것들 다 없어져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루이스 코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Man of Ideas라는 책을 썼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네. Man of Ideas. 지식인이죠. 로버트 모르턴 제자인데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500페이지짜리인데 거기 이제 나폴레옹 때부터 나와요. 지식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폴레옹이 지식인을 좋아했죠. 마릉댕이에다가 그 집현전처럼 자기 프렌치 아카데미 휘장을 메고 나중에 말 안 들으니까 다 때렸잖아. 네. 지식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제가 그런 말 가끔 학생들한테는 하는데 이용당하죠. 왜냐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데카르트도 그랬다는 거 아니야. 자기 써달라.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로크라든가 혹은 뭐
또 누가 있을까요? 토마스 모어라든가 혹은 뭐 헤겔, 뭐 칸트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식인도 페이트론이 필요하죠. 네, 이런 사람들 자기 혼자 산에 가서는 못하지. 이런 사람들은 뭐 목숨을 걸고서 자기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아 그런 의미에서. 칸트도 어쨌든 아니, 그 저는 교회의 압박을 많이 제가 무슨 헤겔하고는 저 반딧불과 이게 나는 비교하지 마 헤겔하고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게 가졌나 보지. 아니, 나는 여전히 선생님은 그냥 계속 하이라키로 가시잖아요. 그래도 뭐 헤겔보다 선생님께서 밑에 하이라키 존재한다 하시더라도 한마디 할 수는 있는 거죠. 아니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니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제 박사학위 논문 디서테이션부터 사실 제가 비판했던 베리 바른스라고 그 스트롱 프로그램의 영국의 에딘버러 학파가 왔어. 세미나를 하러. 근데 저를 되게 미워했죠. 왜냐면 제가 붙들고 옳다구나 그러고 달려붙었지. 세미나 끝나고 밥도 못 먹으러 갈 뻔했어요. 내가 그 사람 붙잡아 나갔고 우리 레스토랑에 예약해놨는데. 그 내가 그냥 뭐 내 박사학위 논문의 타픽이 그 사람 비판하는 거. 그건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그걸 그럼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어떤 거냐. 그것보다는 그냥 아규먼트를 하고 싶어. 나는. 그냥 그래서 네 아규먼트보다는 내 아규먼트가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게 있는 거죠. 안쪽에. 근데 보여주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뭐 심벌릭 캐피탈에 대한 어떤 갈구고 뭐 김경만이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리고 많이 알고 나면은 쟤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넘어설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버마스를 읽고 읽었지만 제가 낸 논문이나 책에서 누구를 그냥 억셉트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보여주는 하버마스 다 비판했지 제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 제자 중에 영국 유학 간 친구가 하나 있는데 석사학위 때 하버마스를 비판하겠다고 하버마스 석사학위 논문 프로포저를 썼더니 그러더래 선생이. 아 네가 뭔데 하버마스를 비판하는데. 애가 야 육갑 떨지 마. 나쁘면 속된 말로 하면. 웃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